관람도 찍고 가는. 올해 그 국가유산 산업, 세계유산 국가유산 산업전의 특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 박사님은? 저는 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역할 분담해가면서 자기 혼자만으로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서로 교류하고 정보 교환하고 또 얘기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찾아내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음, 이게 산업전을 나와 있던 그 모든 공간들, 그다음에 산업전에 촉구하는 콘텐츠들이 크게 분류를 하자면 어떻게 분류될까요? 일단 그 문화유산의 콘텐츠도 있고 그거를 캐릭터라이제이션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정리하고 전달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관련이 돼 있겠죠. 근데 다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전시회 업체가 승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전체 헤리티지를 요 공간을 소개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좀 필요하겠다. 산업전에 대해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헤리티지, 문화유산이든 자연유산이든 간에, 또 무형유산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거기에 기술과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 정보가 압축이 돼서 그걸 깊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전부 공급자 입장에서 설명을 다 이루어지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물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체에 담긴 스토리가 참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전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사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뭔가 하나 만들어 보면 그게 사례가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번에 이 공간 분석, 분류 공간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보면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기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으로 또는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 그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러스가 동시되어 있는 거, 이렇게 크게 그 산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보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쪽에서는 혁신적인 게 좀 나타나고. 그렇죠. 아무래도 디지털 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가시화를 시켜주는 좀 유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한다는 것도 유리한 점이 많고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보존, 조사 연구 분야, 보존 관리, 그다음에 활용 교육 이런 쪽으로 크게 산업의 분류 코드가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그런 식으로 보수를 좀 배치가 됐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크게 보면 디지털과 아날로그 크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저희가 좀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어느 연세가 지긋하게 드시는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문화유산 수집가이신 것 같아요. 70대 정도 되신 분인데 막 기웃기웃거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는 별로 관계도 없는데 저희 부스에 오셔갖고 이런 게 있다고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여기저기다가 의뢰도 하고 그랬는데 감정하는 데다가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이거 저희가 대신 버려줄게요. 그냥 놔두고 가세요. 뭐 이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쳐다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이제 찾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기만 들어드렸는데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애착이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쓰레기 갖다 버리고 가세요 뭐 이러면은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애착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마음 바뀌는 한순간이거든. 이거 버려버릴까? 그러면 문화적 훼손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걸 하는 분위기도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니까. 근데 이걸 사업으로 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감정해주는 걸로 해서 얼마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드라이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서로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얘기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뭐, 저희 ICPX 좀 네. 좋고 가려가지고 네. 공간을 이용하시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을 이용하시고, 네, 국제 저기 전략 문화재 전략 센터에서 지금 또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갖다 들어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역사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대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거하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잘 관리해야 그게 100년, 200년 후에는 또 하나의 역사성을 가진 하나의 그 유물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간과할 수는 안 돼요. 현재 시점에서의 역사성이 짧을 뿐이지 미래 세대로 가버리면 시간대로 안 가면 현재 것도 이게 중요한 역사적 매개처럼 중간 역할 같은 미디어 역할 같은 게 해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관심 갖고 자료 관리해주고 데이터 분석해주고 이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되게 문화유산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진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2019년인가 태국에서 열리는 그 고고학 학술대회 가서 발표를 하는데 오늘 이제 연세 좀 많이 드신 수집가인데 영국 분이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이제 학교에 참석하면서 발표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발표 시간이 좀 멀었어요. 그랬더니 코디네이터가 그 자유 발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데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수집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가짜라는 건데 수입복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짜를 자꾸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있던 그 문화재 전문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도 중요하다고. 왜냐면 그 가짜를 만들면서 그 전통이 이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품이 있고, 진품에 대한 가품이 생겼을 때, 가품이 지금 만들면 지금 가짜지만, 1000년 전에도 가품이 있었거든요. 1000년 전에 가품은 진품이냐, 가품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근데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진이란 말이 과연 맞는 네. 우리가 역사성이 짧냐 적으냐 이런 걸로 좀 봐야 되지 진이라는 것은 이거는 현대에 만든 진짜다. 이거는 옛날에 만든 게 진짜고 이거 현대에 만든 것도 현대 만든 사람이 진짜로 만든 거예요. 가짜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진짜냐 가짜라는 용어도 한번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한번 진정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진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역사성이라는 용어를 쓴 게 역사가 짧냐 길냐 그다음에 현대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비교해야지 그걸 진이다. 그러니까 옛날 뭐 역사가 있는 것을 진짜고 역사가 짧은 것은 가짜다 이렇게 단절하기에는 헤리티지를 우리가 관심 갖고 사랑하고 있는 입장의 사람으로서는 이건 좀 내가 용어에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여기서 막 이런 산업전 같은 데서 각 기업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개인 단위의 부스 같은 데서는 그런 쪽으로 흑백 논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지. 이거는 몇 년도 거다. 이거는 몇 년도 거다. 이렇게 해줘야지. 진짜냐 가짜냐 그렇게 분열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라 시대 뭐 1500년 전 거다. 그래도 뭐 AD 뭐 500년 거, 뭐 AD 1000년 거, AD 뭐 2000년 거. 이것도 하나 역사인데. 현대 사람들이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21세기에 우리가 장인 정치라. 그것도 역사의 맥을 이어가는 건데 역사가 긴 것만 오래된 것만 그리고 박물관에 있는 것 그건 진짜고 여기는 아니다. 진짜 가짜라는 말모를 좀 우리가 좀 순화해서 재정립해서 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좋은 도움을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대에도 말하는 게, 여기, 문화재는 창조하는 것이에요. 과거 것을 발견해서 계속 보존하는 시대는 지났고, 우리도 역사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역사의 인물이고, 역사의 주인공이니,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것도 중요한 역사적 자료다. 그럼 이걸 어떻게 더 잘 만들고, 미래의 문화유산으로 될 수 있게끔 잘 만드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도 역사성이 있는 건데 이게 없어지면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대량 생산해서 몇백만 대, 몇천만 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남아 있으면 그게 역사성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져 버리면 그거 찾을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헤리티지 시각을 이제 국가가 행정을 개입한, 행정을 관심을 갖는 거는 하나만 다수가 있으면 신경 쓸 거 없어요. 제일 먼저는 희귀성. 이게 핸드폰 요 카메라가 한 대밖에 주고 살면 그럼 이거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만이 있으니까 전 국민이 또 소유가 갖고 있다. 그럼 국가가 행정을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럼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이제 그 국가주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헤리티지 기본적인 생각, 방향, 철학이 이제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세대, 세대에서 2, 3세대는 거기까지 했으면 잘했지.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이제 신인류가 등장한 시대에서는 방향성을 바꿔주는 것, 시각을 끊고 가겠습니다.